안녕하세요.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솔리덕스 2024 언박싱 6번째 에피소드입니다. 2024 언박싱의 끝이 보이고 있죠. 사실 에피소드 위에 에피소드 하나를 더 얹어보자면 살짝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5일차와 6일차 에피소드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초반 인트로 촬영 때만 해도 어셈블리 다음 도면 이런 순서였는데 4일차 촬영 다 끝나고 업로드 다 해놓고 이제 뿌듯하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넥스트 에피소드를 도면으로 소개를 해버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네, 제작 과정의 TMI였습니다. 솔리덕스 2024 언박싱 어셈블리 편에서는요, 지난 4일차 에피소드에서 어셈블리 홈 전파 도구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사실 어셈블리에서 가장 큰 신기능은 홈 전파 도구였습니다. 소소하게 잔잔하게 새로운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옵션들, 새로운 기능들 몇 가지 하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함께 알면 좋은 내용들을 한 스푼 섞어서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솔리덕스 2024 버전의 소소한 신기능을 한번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부품의 대칭 복사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그러면 그 대칭 복사한 부품이 완전히 똑같은 부품이 아니라 전혀 없는 부품을 대칭 복사를 한다 라고 할 때 이름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부품이 있지만 그 부품이 똑같은 부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칭 복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이름이 생기거나 별도의 부품이 따로 저장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지는 부품 있죠?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대칭을 할 때 완전히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한다면 부품이 완전히 새롭게 복사가 되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이전 버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접두사나 접미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리덕스 2024 버전에서는 어셈블리 옵션 항목에서 맨 하단부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접두사 접미사를 아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바꿔 놓고 부품을 복사해서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런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접두사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자, 한글로 대칭 이렇게 이름을 별도로 입력을 했습니다. 네, 외부 파일에서 생성된 가상 부품이라는 건 역설계를 통해서 부품 만들 때 새로 입력되는 부품 뭐 이런 건가 봐요. 저는 대칭 복사 부품의 접두사 먼저 바꿨습니다. 자, 그럼 확인 버튼 눌러서 적용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부품의 대칭 복사 도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트리를 열어서 기준면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대칭할 버전의 부품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앞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품이 새로 생성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대칭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부품의 패턴 같은 미리 보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마주보는 대칭의 부품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칭 옵션에서 대칭 버전 작성 선택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대칭의 이름을 바꿀 수는 있어요. 다음 단계 넘어가서 아래쪽, 근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접두사 추가에 대칭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가 입력했던 이름이 생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옵션에서 바꿔도 되지만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리 옵션에서 적용한 값 그대로 접두사나 접미사나 추가돼서 대칭 버전의 이름이 바뀐다는 거. 소소하지만 새로운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리덕스 2023 버전에서는 대칭을 하면 이름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칭 부품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럼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솔리덕스 2023 버전을 실행을 했고요. 자, 옵션이 다른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 옵션을 선택했을 때 아래쪽에 이제 지금 보이시죠? 접두사, 접미사 옵션 자체가 없다는 거. 똑같은 파일, 다른 버전의 예제 파일을 지금 실행을 했고요. 자, 그럼 저도 여기에서 대칭 복사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 대칭 복사.
자, 그럼 자체적으로 입력되는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자, 다음으로 대칭 버전 똑같이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눌렀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 버튼, 여기서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자체적인 이름으로 대칭이 된다 라고 한다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솔리드웍스가 지정한 임의의 대칭 복사 이런 이름이 생기겠죠. 그런데 솔리드웍스 2024 버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입력해 놓은 이름으로 대칭 부품의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솔리드웍스 2024 버전에서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이 아래쪽 한번 보시죠. 그래서 참조 부품을 저장하실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접두사나 접미사를 여기에서 추가해서 바꾸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기억나시죠? 저희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에피소드 설명드릴 때 여기 접두사 접미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여기는 이렇게 대칭 버전 외부 참조의 부품을 저장할 때만 쓰는 거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여기 써봤자 소용없었다,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소소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접두사 접미사 사전 지정 기능 설명드렸습니다. 2024 버전의 어셈블리에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는요, 약간 알쏭달쏭한 기능이 좀 있습니다. 알쏭달쏭하다는 얘기는 굳이 이 기능을 왜 집어넣었지 싶은 옵션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셨던 도구입니다. 뭐냐면요, 지금 제가 띄워놓은 파일이 어셈블리 파일이죠. 이 어셈블리 파일을 멀티바디에 단품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장하세요? 근데 저한테 솔리드웍스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둘 중 하나고, 다른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뭐 누르시는 거? 확장자를 파트로 바꿔서 모든 부품, 이것도 처음 보셨나요? 네, 또 잘 오셨죠? 이렇게 멀티바디 한 번에 저장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쵸? 네, 이렇게 파트로 확장자를 바꾼 다음에 어떤 부품을 선택할 것인지, 만들어지는 부품을 모든 바디로, 지오메트리로 저장한다,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솔리드웍스 재직자 교육,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한 가지 방법을 더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서 미리 보기는 안 나올 거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이름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한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떨어뜨려 놓으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것처럼 팝업 창이 뜨면 확장자를 바꾼다. 네, 결론은 똑같지만 접근 방식은 두 가지죠. 그런데 솔리드웍스 2024 버전에서는요, 멀티바디로 저장, 멀티바디 파트 만들기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도구는 어디 있냐면 메뉴바에 도구, 그러면 하단부 쪽에, 자, 여기 지능 부품 바로 위에 멀티바디 파트 만들기 보이시죠? 네, 분명 새로운 기능은 맞습니다. 그쵸? 자, 그럼 멀티바디 파트 만들기 눌러볼게요. 그러고 나면 템플릿을 선택해라. 자,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된 내용은 뭐냐면, 지금 보실 때 곡면 바디나 축이나 또는 평면이나 좌표계 같은 그냥 단순 저장할 때하고는 조금 다른 요소들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저장할 수 있겠느냐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멀티바디 파트 만들기에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원본 어셈블리하고 연결을 유지하면서 저장하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저는 다른 평면이나 만들어 놓은 게 없긴 하지만 혹시 재질이라던가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그대로 땡겨 와서 파트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멀티바디 파트 만들기 실행을 했습니다. 벌써 단품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이 멀티바디로 저장된 파트는요, 모체가 되는 현재 어셈블리하고 동기화가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어셈블리에서 특정 부품을 삭제하면 멀티바디에도 사라질까요? 자, 한번 보시죠. 클릭해서 딜리트.
자, 저는 대칭했지만 이 부품을 삭제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멀티바디에 파트 아이콘에 신호등 뜨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건 무슨 뜻? 자,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셈블리를 그냥 단순 드래그 했을 때는 완전히 끊어진 관계로 서로 남남으로 생성이 되지만, 이렇게 신기능 멀티바디로 만들기를 통해서 저장된 파트는 원본 어셈블리와 동기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특정 부품을 삭제했을 때도 멀티바디에도 수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능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이 동기화 관계를 이후에 끊을 수도 있나요? 자, 그럼 끊어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했을 때 여기 외부 참조라는 버튼 보이시죠? 자, 그럼 그 외부 참조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이시죠? 네, 어셈블리에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분리하거나 잠금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어셈블리에서 특정 부품을 삭제하더라도 멀티바디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자의 권한을 조금 더 넓게 반영시켜 놓았다라는 신기능으로 보셔도 되겠죠? 제가 솔리드웍스 베타 버전으로 어셈블리 테스트할 때 이거는 좀 안 좋은 기능인데? 라고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메이트가 자동으로 막 들러붙는 거 있죠? 아, 여러분 언박싱 하다가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솔리드웍스의 어셈블리에서 새로 생긴 기능 중에 참조, 그러니까 부품에 메이트할 요소에 미리 지정을 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2024 버전이죠. 부품에 메이트 참조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이 메이트 참조는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특별히 내가 메이트하고 싶은 부분을 지정해 놓고 이 부분을 위주로 메이트를 해야겠다라고 등록을 해 놓는 그런 기능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참조 형상에 메이트 참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솔리드웍스에서는요, 저희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메이트를 작성하도록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 2023 버전은 그게 없나요? 네, 제가 여기 테스트를 같이 해보니까요. 자, 파트 열어볼게요. 자, 여기도 제가 메이트 참조를 걸어놨는데요. 그 메이트 참조를 편집 눌러보면 지금 보시면 이름에 일치해서 쓰겠다가 아니라 그냥 이름만 지정하겠다 이렇게만 있어요. 그래서 참조 이름을 제가 A라고 정해도 이름을 정하든 말든 그 이전 버전에서는 어쨌든 이 메이트 참조를 어디서든 다 사용할 수 있었단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메이트 참조에 제가 A라는 이름을 걸었다. 여기는 2024 버전이니까 가나다로 하겠습니다. 가라는 이름으로 메이트 참조를 걸었다. 그러면 이 가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메이트만 작업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급히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 이 메이트 참조뿐만 아니고요. 이 메이트 참조에 한 가지 기능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3 버전부터 보여드릴게요. 메이트 참조된 부품을 가지고 어셈블리를 구성을 했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셈블리, 이제 같은 거거든요. 똑같이 메이트 참조가 걸려 있는 제품이죠. 그 제품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할 때 마우스를 스치더라도 어때요? 스냅이 잡히거나 메이트가 작동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2024 버전 보세요. 2024 버전은요, 똑같은 제품 일단 제가 저장했고요. 자, 어셈블리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 실행해서요, 그 메이트 참조가 걸려있는 부품 하나 가지고 왔고요. 거기에 똑같은 부품을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이시죠? 벌써 저 지금 키보드에 아무것도 안 눌렀거든요. 클릭해서 드래그만 해도 지금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포개지는 거에 맞춰서 어때요? 메이트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기능 때문에 저 메이트 이름 그 얘기가 있었나 봐요.
자, 그러면 메이트 참조가 다른 이름으로 걸려 있다라고 하면 메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파트를 별도로 열었습니다. 열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건데요. 그 전에 이 메이트 참조는 삭제하고요. 제가 메이트 참조 다시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메이트 작성은 맞는데 제가 여기를 나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메이트 참조를 똑같이 처음에 만들었던 가라는 거하고 똑같은 메이트 요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달라요. 자, 확인. 그리고 같은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베이스는 메이트 참조 알아보기 쉽게 이런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탭을 열어서 자, 새로 고침을 누르면 지금 메이트 참조 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부품을 어셈블리에 삽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삭제를 해서 제가 다시 삽입을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냥 베이스 추가했습니다. 자, 그냥 베이스에도 외부 참조 걸려 있습니다. 가라는 이름으로요. 자, 그리고 나라는 이름의 부품 가지고 왔습니다. 메이트 참조 나라고 걸려 있죠. 자, 그러면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도 메이트가 되나요? 그러네요. 여기도 메이트가 되긴 되네요. 근데 좀 재밌는 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약간 차이점이 좀 있네요. 그러면 제가 이거 말고 똑같은 제품을 드래그해서 이걸로 결합해 볼까요? 자, 그럼 지금 보이시죠? 어디다 갖다 대도 완벽하게 포개지는 거. 자, 이게 솔리덕스 2024 버전의 새로운 메이트 참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메이트 요소, 특정 메이트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지금도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낱개의 요소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완전히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나 말고 요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메이트 참조 부품들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 드래그만 해도 완전히 포개지는 거.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메이트를 어떻게 작업할 수 있나요? 메이트가 자동으로 생겼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메이트를 편집해서 뒤집거나 반대 방향으로 돌리거나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포개져 버렸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마지막 테스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메이트 참조가 달라도 이름이 같으면 호환이 될까요? 그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커버 부품 열어서 있는 궁금증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언박싱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기 때문에. 참조 영상 다시 걸었습니다. 자, 메이트 참조. 자, 그러면 아까 이름이 가였죠. 자, 같은 이름으로 걸었고요. 대신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근데 순서를 바꾸면 왠지 같은 이름이 아니더라도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일부러 순서를 지금 바꿨거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렇죠. 순서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커버를 불러왔을 때 지금 이 커버는 같은 가의 이름이고요. 메이트 참조가. 그리고 본체도 지금 가라는 이름으로 메이트 참조가 들어있으나 이름은 같고 위치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드래그 했을 때 지금 보이세요? 네, 메이트가 되긴 되는데 낮게만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메이트 참조를 같은 이름을 통해서 완벽하게 체결을 하려면 서로 합이 맞는 부분끼리 메이트 참조를 미리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름도 같아야 정확하게 포개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메이트 참조 여러분들은 잘 쓰고 계세요? 네, 이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또 어려워하시고 그러니까 물밑 작업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를 만들어서 빈번하게 여러 군데의 프로젝트에 자주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이 메이트 참조 잘만 이용하시면 엄청 편하겠죠. 거기에서 이름을 컨트롤해 놓으면 메이트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질 것도 같고요. 그쵸? 솔리덕스 2024 어셈블리의 새로운 기능은 메이트 참조에 이름을 지정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메이트를 할 수 있다. 같은 이름의 참조를 사용해서 쉽게 메이트를 할 수 있다 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2024 버전 어셈블리의 또 잔잔하고 소소한 업데이트 중에 하나는 부품 패턴의 복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 한계가 있는 것이 이 부품 패턴에서도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죠. 그렇지만 복구 모드를 지원하는 건 아직까지는 선형 패턴 그리고 원형 패턴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박싱 준비하면서 열심히 설명서를 잘 제대로 읽지 못하고 패턴이용 부품 패턴이랑 스케치 패턴, 여기 다른 패턴들을 사용했는데 복구 모드가 안 뜨더라고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솔리드웍스의 부품 선형 패턴과 부품 원형 패턴, 선형, 원형 이렇게 두 가지에만 복구 모드를 지원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선형 패턴을 잠깐 피처 편집을 눌러보시면 패턴의 기준으로는 모서리를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부품의 모서리를 사용해서 앞판, 뒷판,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부품의 선형 패턴에는 또 대칭이라는 버전이 없다는 거. 대칭 버전은 파트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걸로 또 하나 검증이 또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조, 모서리를 사용해서 이 방향대로 복사를 하고 있다 그 뜻인데요. 제가 이 커버 부품에 미리 모서리를 없애기 위해서 필렛 피처를 미리 만들어서 기능 억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기능 억제를 해제해서 이 모서리를 필렛으로 돌려버리면 참조를 분실하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기능 억제 해제. 자, 그리고 나면 디자인 트리에 보시면 이렇게 패턴의 방향이 분실했다. 참조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솔리드웍스 2024 버전에서 새로 생긴 복구 모드는 어디 있냐면 로컬 패턴 피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맨 위에 자동 복구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동 복구라는 말은 누락된 모서리를 얘가 지능형으로 이전 형상을 참고해서 자동으로 기존 근처에 있는 모서리를 다시 잡는 건지 뭔진 모르겠어요. 자,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 복구 실행.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 지금 일시정지 아니었고요. 지금 갑자기 오류가 풀렸는데 여기 지금 상황 보니까 뭐예요? 모서리가 자동으로 대치가 됐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처 편집. 우와! 이건 좀 신기하네요. 만약에 모서리를 잘못 찍었다가 이렇게 부품을 수정하면서 패턴의 방향을 분실했다. 그러면 얘가 지능형으로 알아서 근처에 같은 방향의 모서리를 기억하고 있다가 자동 선택을 해주나 봐요. 저는 소소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기능이었네? 소소한 기능이 아니었네요. 패턴 복사할 때 자동 참조 복구해주는 기능.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엄청 좋은 도구죠? 일단은 오류를 해결해 준다는 게 얼마나 친절하고 착한 도구입니까? 그죠? 2024 버전은 오류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케치도 그렇고 도면도 그렇고 지금 어셈블리까지 오류에 대처하는 자세가 매우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죠? 2024 버전의 어셈블리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부품 참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품 참조 여러분들은 쓰고 계시는지 저도 이렇게 언박싱하면서 새로운 도구들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품 참조라는 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23 버전에는 없었던 기능이에요. 아예 없더라고요. 부품 속성 상자에서 각 부품에 대한 참조를 이렇게 따로 표기를 하고 BOM에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라우팅에서 PNID 문서를 불러올 때 자동으로 입력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 배선 여기 나온 것처럼 전기 배선이나 어떤 그 튜빙, 파이핑 이런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요긴하게 쓰시는 기능인가 봐요. 자, 2023 버전에서는요. 오른쪽 마우스로 최상위 어셈블리를 클릭해도 참조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기능도 없고요. 그런데 솔리드웍스 2024 버전이고요. 부품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부품 참조 편집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품 옆에 부품 설명이 뜨고요. 그리고 부품 참조라는 게 한꺼번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부품에 있는 어떤 특정 요소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특정 부품을 참고한다 라고 해서 이름을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트리 순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일이 번호를 매기거나,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부품 참조라는 것을 부품 옆에 별도로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 부품 참조를 어떻게 기록을 하시느냐? 메뉴바에 삽입에 테이블에 가보시면 BOM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어셈블리의 3D 상태에서도 BOM 테이블은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OM 제가 확인 버튼 눌렀을 때 기존 주석을 현재 화면에 마킹을 하겠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주석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맨 위에 항목 있죠? 그 항목을 더블 클릭했을 때 사용자 정의 속성을 확장해 보시면 여기 부품 참조 보이시죠? 클릭.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방금 전에 입력했던 부품 참조에 대한 텍스트를 이렇게 BOM에도 입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별도로 어떤 제품을 구분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나쁘지 않은 기능이죠. 근데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기능이어서 이거를 어디에 활용을 해야 할지 약간 테스트가 좀 필요한 기능이긴 합니다. 어쨌든 부품마다 별도의 무언가의 데이터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까지 확인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언박싱 6번째 날 어셈블리 신기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언박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7일차 언박싱은요, 솔리드웍스의 2024 버전의 총평,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하고의 어떤 비교? 네, 그런 내용들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폰도 갤럭시랑 비교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다른 3D CAD들과 제가 사용 중인 3D CAD들과 그 기능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왔던 언박싱 영상들 한 번씩 쭉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메모하셨다가 마지막 언박싱 영상 때 질문 남겨주시면 애프터 언박싱 강의 제작할 때 참고해서 또 디테일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솔리드웍스 학습, 솔리드웍스 작업 되시고, 저는 이제 마지막 언박싱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교육의 완전 정의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